이런 파운틴이 선물이고, 이름이 나왔어요. 이건 파운틴이라는 선물을 가진 제회사가 다른 여러 가지 제회사가 생산하는 여러 가지 학교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이름은 마스터입니다. 다른 이름들이 네, 이런 거 비슷한 게 우리 병원에 쓰고 있는 게 지금 라이틴이라는 AU, 알비스, 라이틴 이렇게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아스타민오펜 제이라고 트라물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게 있고 HDER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전부 용량이 좀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트랜스로마이신도 플로신이라고 하는 그리레와는 전부 상품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이렉스, 메폴민이라는 성분, 다이렉스 XR, 글루타민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본원에가 병원 안에는 이런 약들이 몇 가지 아닙니다. 그 비슷한 약은 다른 여러 가지 제품들 안 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외래는 약이 무슨 약이 있죠? 판토라이드라는 판토크라즈라는 특별제 판토라이드, 판토로이 그다음에 데소멘토라졸도 데소메졸이 있고 넥시움이 있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아서 유창하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모를 때마다 찾아가야 돼요. 환자들 이해를 가져오면 저도 무슨 걸 찾아가요. 나도 모르는 얘기. 그래서 이런 이유로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고 약을 주변에서 알아보려고 하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약을 먹으면 흡수를 해서 대사를 하고 이게 이제 분포돼서 작용을 하고 배설이 되죠. 이걸 이제 축약된 말로 ADM이라고 합니다. Absorption, Deposition, Distribution, Excretion. 앞머리 표정과 따라서 ADM이라고 하는데 흡수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입으로 먹는 게 제일 많습니다. 입으로 먹으면 이제 식도, 위, 소장, 이장 등을 통해서 지나가면서 약물이 흡수되고 이 흡수된 약물은 이제 제일 많은 대사 장소가 간이죠. 간에서 사이토크로피 450이라는 효소에 의해서 약물이 변화를 하고 이게 쭉 몸으로 흡수가 돼가지고 조직을 통해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머지는 이제 배설이 되죠. 근데 입으로 들어간 약물들이 이제 전신으로 배사가 돼서 간으로 흡수가 돼가지고 간에서 배사를 해서 전신을 이렇게 혈관을 통해서 몸을 강합니다. 그리고 배설을 하게 되면 배설은 주요 장면인데 신장에서 제일 흡수할 때 격무로 흡수하는 거 아니고 자약이나 혈관으로 전백 혈관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죠. 피하주로 주게 되면 피하 전체에 있는 혈관으로 유입해서 혈액을 퍼지게 되고 정밀수사 같은 경우는 직접 혈관으로 주입해서 전신으로 퍼지게 됩니다. 제일 속도가 빠르는 정밀수사이고요. 계산상으로는 한 1, 2분 안으로 양성분이 전신으로 퍼진다는 거죠. 이렇게 몸에 들어간 약물들이 혈중에 많으면 약의功能이 좋을까? 뽑으면 그런 건 아닙니다. 약의 양이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작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약이 작으면 효능이 약하겠죠. 많으면 효능이 뛰어난 약물일수록 양이 많을수록 유해의 반응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약물이 몸에 들어가면 이런 컵을 가지고 몸에 분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중간 영역, 이 영역이 실험 농도 영역인데요. 이 이상 넘어가게 되면 중독 농도액을 가요. 이상 올라가면 이제 몸에 부작용 나타나는 반응이 높아집니다. 이 그래프가 비례 그래프로 쭉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대사 효소로 대사가 돼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게 그래프가 예를 들어요. 근데 이게 치료 농도액이 올라가지 않으면 효능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치료 농도액을 지키기 위해서 아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정확한 투여력과 정확한 투여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최악을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그 양분 농도가 아주 중요한 기가 환경에는 반물량, 반부정량, 방생량, 면역업체제, 기관장체제 이런 것들을 사람의 생명 지수를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약물 같은 경우는 혈중 농도 잠실하게 됩니다. 이 치료 농도를 유지를 하고 중독 농도 영역이 들어가지 않도록 약물을 조절하기 위해서 잠실을 하는데요. 이런 감시하는 농도 범위가 좁은 체내 공태의 개인차가 그냥 양을 조금만 넣어도 많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그리고 체내 농도 급상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설경 장비가 이제 보통 신장기인데 신장기능이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감시를 해서 실험 농도 영역에서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병원에서 한 번씩 기복신이나 이런 거 검사를 나가줘야죠. 치료 농도 영역이 되게 짧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런은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파이 같은 경우도 치료 농도 영역이 되게 작습니다. 아예 한 2, 3 사이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검사를 해서 치료 농도 영역을 유지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책 보니까 약 먹는 시간을 특정 시간 10% 지정하는 이유가 뭘까 고민해보는 장면인데 이게 이제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섭취하는 음식물이 약물 흡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약에 따라서 식전에 복용하는 약 있고 식간에 복용하는 약 있고 식후에 복용하는 약 있습니다. 식전에 복용하는 약들은 보통 14일 30분에 복용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식욕을 증진시킵니다. 혈당 상승을 막는다거나 호텔을 억제하는 이런 약들은 식전에 복용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볼다운 지배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식사 사이 공복에 보시면 식단 복용이라고 적어놓으면 공복에 복용을 시킨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 식후 복용은 대부분 약들이 이렇게 하고 있죠. 이 식후 복용을 시키는 거는 까먹지 말라고 식후 복용을 시키는데 요즘에는 밥 먹는 시간이 다 일정하지 않잖아요. 아침 안 먹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안내를 해줄 때 시간을 맞춰서 하루 3번 나가는 학교를 시간을 맞춰서 다른 사람 아침 먹는 시간에 드십시오. 그리고 점심 먹는 시간에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책이 다 있습니다. 네. 제가 책이 없는 거는 몇 개 안 해놨습니다. 이런 약물들이 이제 하루 3번 먹어야 되고, 짧게 되고, 여러 번 먹어야 되니까, 한 번 먹으면 그런 약들을 개발을 하게 됐죠. 그래서 사방성 제재가 나왔습니다. 약물이 일정하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나오게 만드는 약입니다. 약품 뒤에 SR, ER, CR, XR, DR, GR 이렇게 붙어 있는 약들은 다 서방의 제재를 보시면 돼요. 우리 병원에 있는 약들이 프란자이스, 타이런 ER, 다이렉스 XR, 플레기신 XR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병원에 있는 약들이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따라서 못 먹어요. 안에 있는 성분이 천천히 나오게 제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분쇄나 분할을 해서 먹어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약 중에서도 분할할 수 있게 나온 약들이 있어요. 가운데 금이가 있는 이런 약들은 분할할 수 있게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되는 약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장형적이라는 약들입니다. 이건 이제 위에서 분해가 될 수도 있고 위를 지나가지고 알카리화된 산성이 아닌 알카리화된 소장형 같은 데서 분해가 될 수 있고 위장관의 장소에 따라서 분해가 다른 위치에서 분해될 수 있고 아스피린 프로텍터 같은 경우는 이제 위산에서 분해가 안 되고 더 위에서 분해가 되고 안 되고 이게 장용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코팅해놓고 안에 이제 위산에서 녹지 않도록 또 한 번 더 코팅해놓고 약성분을 나옵니다. 아스피린 프로텍터가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또 구강내 분계점이나 속 분계점이라는 이런 건 이제 물 없이도 입안에서 그냥 녹아버리고 그런 양입니다. 이제 물 조금 더 먹는 이제 구강내 분계점 그리고 물 없이 혀에서 바르는 속 분계점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할랄리 같은 게 이제 구강내 분계점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약 먹을 때 따라서 눈을 피하는 그런 약들, 당뇨약이나 이런 것들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싫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뇨약도 이런 제재가 특히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나 이런 것들도 폐에 넣으면 바로 오는 그런 약들을 받았습니다. 약을 먹고 난 다음에 주변에 계신 분들이 소변색이 변했다, 배변색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병원에서 이렇습니까? 약의 투여에 함유 농도에 따라서 착색되거나 색조가 다른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약 종류나 그 대상물에 의해서 착색이 되는데요. 약이 알칼리화 되면서 생기는 착색이 되겠습니다. 비타민 Q나 비타민 B6 이런 거 보면 이거가 조금 더 진하게 노란색이 나고 우리가 이제 비타민 B1, C1 믹스에 수상하거나 오줌이 그러시죠. 또 요가 빨갛게 변하는 게 있습니다. 계량된 중에서 이만 피시는 거 보면 소변이 끈적끈적하고 판타처럼 빨갛게 변하는 거 환자들이 놀라게 됩니다. 소변에서 피나는 이렇게 피가 아니라 약 때문에 색조가 변하는 그런 분들은 땀을 많이 흘린다면 런팅도 그런 색으로 판타색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병원에 이미 편이 들어왔는데 이미 편에는 시가스타틴 이런 이런 강생제나 진통제 먹어도 소변색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변이 굵게 변하는 경우는 철분제나 비스무스 그리고 한약 같은 경우는 감축 이런 걸 먹으면 변이 좀 굵게 변할 수 있습니다. 변이 희게 변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알루미늄을 들어가 있는 간지라고 해서 소주 발코리 이런 약들을 먹으면 변이 희게 변하는 거 그거 안 봤어요. 그래서 이런 약들을 먹고 나서 소변이 변한다든가 대변이 변할 때는 환자들에게 안정을 시키는 당신이 이런 약을 먹고 있으니까 당연히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약물 위에 관한 승리수가 돌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또 이제 변이 관계를 변하는 경우에 소변 출혈이 있으면 변이 관계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 계열의 유생한 출혈을 SA 같은 약을 먹고 있는데 변이 좋게 변한다. 그러면 소화관 출혈을 먼저 의심을 해봐야 되고 소화관 출혈이 아니면 어느 약을 먹는 게 있으니까 확인을 그래요. 이거는 이렇게 약물이 치료가 됐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납니다. 약은 우리가 이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다른 목적이 치료입니다. 이 치료 주작용을 인식하게 하는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제 유명한 용량에 우리가 약을 치료 용량을 쓰죠. 치료 용량에 좀 넘어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사람들마다 좀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고 약을 정량으로서 과잉 발현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같이 먹는 약이라든가 허브라든가 술, 담배 이런 것들은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밥을 안 먹었는데 평소 맞는 기준이랑 똑같이 맞아버리면 와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힘 빠지고 식은땀 나고 가슴 붓고 심한 분들은 의식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는 나타납니다. 약물 자체의 부작용과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위장한 치료를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약 하나만 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약을 여러 가지 같이 먹는 약물 서류자로 우리 몸에서 아까 가난의 사이토크롬 P4대 치료라고 얘기했는데 사이토크롬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약을 배사시키는 그런 효소도 좀 많아요. 그런 배사 효소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같은
이 약물을 용량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한 명은 주사 맞으면 주사실에서 각각 문제를 발생하죠. 두드러기 나죠. 가볍게는 그냥 몸에 두드러기나 발진, 쇠한다 이런 것만 생길 수가 있거든요. 심하면 쇼크로 죽을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벌집 썰어가지고 죽었다는 사람이 음료수를 마시고 그래 그렇게 쇼크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외래에서 만약에 환자가 주사를 맞고 답답해한다, 얼굴을 붓는다 이런 분이 있으면 바로 응급처치가 되고 주사 맞으면 바로 들어가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주변에 의료진한테 연락해 주시면 한방약은 부작용이 없지 않습니다. 앞에 드리는 이런 약물 상호작용이 여러 가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반응도 약물 부작용을 발생합니다. 약이 여러 가지 반응이 없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다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약물 상호작용이 체내 움직임에, 그러니까 체내 약공학적으로 흡수, 대사, 분포, 배설되는 각 과정에서 대사가 관련되는 약물들이 이제 아까 사이토크로민이나 그런 효소를 저해하거나 촉진시키거나 아예 없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이 방문적인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사이토크로민 P가 대부분 이제 우리 몸에서 약물 대사에 작용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사이토크로민 P 말고 여러 가지 사이토크로민에 대해서 제가 저도 거의 나중에 집에 가서 공부를 좀 하시고 저도 너무 많아서 기억을 대사는 사이토크로민이 이제 결핍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체내에 장기가 높은 분들 저장이 되기 때문에 약이 다른 사람보다 과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서타입 사이토크로민이 대상되는 약들이 이제 B를 대사하는 약이 B가 있는데 B를 대사하는 사이토크로민이고 C를 대사하는 사이토크로민이 좀 다른 사이토크로민인데 같은 서타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이토크로민 P 3에 원 A에 2가 있고 원 A에 3가 있고 그래서 서타입이 되죠. 같은 서타입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이 C가 B를 B 대사를 방해를 합니다. 얘가 대사를 해야 되는데 얘가 들어갔는데 얘가 대사를 해야 되는데 얘가 방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C가 들어갔는데 얘가 대사를 해야 되는데 대사를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 혈중의 농도가 B나 C가 근육 올라오죠. 그러면 치료 농도형을 지나서 부작용을 나타나는 그런 대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트라피마저라고 트라피마저라는 침묵 증후군인데 이 두 개가 들어가면 이렇게 서로 공부가 어려우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우리가 이제 처방을 하면 병원을 스타틴이나 페노파이브레이트가 들어가면 그게 병원을 이런 대사가 일어나서 약을 같이 쓰는 상태입니다. 또 이런 대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대사들이 있는데 효소 유도나 효소 저해를 약간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약을 D를 먹으면 E를 대사시키는 사이토크로민이 만들어져요. 그렇게 되면 약기가 빨리 분해가 되죠. 그렇게 되면 혈중 농도가 줄어들면서 치료 농도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약액부가 약식에 대상한 사이토크로민인데 약액부가 치에 친하다고 먹으면 그 약을 먹으면 얘가 치보다 먼저 혈압해가지고 약치가 대사를 못하게 방해합니다. 혈중 농도가 올라가고 그러면 약치에 대한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약 H 같은 경우는 약 I를 대사하는 사이토크로민은 얘가 활동하는 방해를 해가지고 약 I가 대사가 돼야 되는데 대사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혈중 농도가 올라갑니다. 이런 약을 여러 가지 쓰게 되면 약들이
약 3원에 가는 적도 있지만 약이 대사가 되는 이런 사이클로는 서로 방해하는 겁니다. 방지하는 거죠. 혈중량 농도가 올라가게 되고 떨어지고. 그래서 저런 약들은 뭐 많지가 않고 주의를 해서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술을 많이 먹는데요. 술이 약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이게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사람들마다 좀 다른데 우리가 순수 알코올만 먹는 게 아니라 술 안에는 뭐 당성분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알코올 성분이 많이 들어가면 어떤 작용이 나타나는지 설명을 좀 드립니다. 알코올이 들어가면 중추신경을 억제하고 당신생을 저해하고 혈관 확장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용들을 나타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것들,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바드프레이크라든가 벤조디아ze핀이라든가 TCA 같은 경우에 얘는 술을 먹으면 심하면 호흡, 순환부전이 되고 사망까지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조금 영향이 하는데 알코올이 들어가면 당신생을 저해해서 인슐린이나 결국혈당 강화제가 얘네들 당신생을 저해해서 그래서 저혈당이 빠진다는 건데 술을 정말 많이 마시는 사람 아니고는 따라가요. 그리고 이제 혈관 확정된 경험으로서 혈관 확정돼가 되고 기계적으로 저혈당 이런 게 생길 수 있고 혈압이 먹는 걸 보면 술 마시면 혈압 더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다 맞는 건 아니고 사람들마다 이런 사람도 생길 수가 있다. 또 이제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있고요. ADH나 ALDH가 몸에 술이 들어가면 간에서 이제 분해를 합니다. 근데 ACT 블로커나 항생제, 세탁의 항생제가 몸에 들어가면 얘네들이 활동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알코올이 몸에 계속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통이나 안면주, 바람, 비밀 이런 걸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 많이 드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 이제 속 쓰리지 말라고 ITD 같은 거 먹고 술 마시는데 그러시면 더 빨리 쳐요. 병원에 계시면서 속 쓰리니까 속 쓰리지 말라고 이거 약 먹고 술 마시잖아. 이런 얘기가 무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취하지 같이 약 분해를 빨리 해서 알코올을 먹으면 술 마시면 안 나가는데 소주가 하면 안 되겠죠. 또 보니까 술 말고 담배 피시는 분들 많습니다. 담배는 니코틴 등 4,000종 이상의 광물질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환식 반응축 사이클론 1A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얘네들은 약의 대사나 대사수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 기관차 확정제나 항생제들, TCA, 그리고 오피오이드 진통제,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요 위에 거는 대사 속도가 대사가 빨라지니까 얘네들은 양념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양념으로 떨어지고 대사가 안 되는 건데 약의 대사가 빨리 되는 거니까 얘네들 기능이 떨어집니다. 얘네들 기능이 떨어지니까 1.4배 담배 안 피는 사람보다 더 많이 양을 술을 했죠. 벤조디아ze핀계 항문제는 양분작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라민 드시는 분들은 담배를 되도록 안 피게 해줘요. 그리고 이게 돌주인 경우가 얼마나 많이 피는 건지는 제가 안 말씀하시죠. 말씀드리는데 제 생각에는 한 가지 다른 가지 좀 보시고 있죠. 이런 분들은 인슐린 작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인슐린이 더 많이 써요. 그리고 결국 비행약 드시는 분들 담배 피면 심혈관, 심장마비나 심근경색 이런 것들이 생길
건강보조식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조식품 같은 경우는 무화과잎이라든가 묵즙, 클로레라, 낙도 이런 것들이 약물하고 상호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숨어서 뭘 먹고 있다는 거 이런 걸 잘 관찰을 해요. 몸에 다 좋은 거죠. 클로레라라고 해서 비타민은 유유도 좋고 변비에도 좋고 녹즙도 변비에도 좋고 사람들이 안 먹어요. 저도 요새 몸에 좋다는 걸 아시는데 몸에 먹는 건 좋은데 혈압 강화제를 먹고 있는 이런 분들은 펩타이드류의 건강보조식품을 먹으면 과도 혈압 강화가 가능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무화과 같은 걸 많이 드시는 분들은 당뇨가 있는데 혈당 강화제를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무화과를 먹으면 혈당이 더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약을 좀 줄이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비타민 K가 많아요. 녹약체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중에 와파린 드시는 분들은 와파린 작용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금 덜 드시고 하고 와파린 녹음해서 혈중 감시를 좀 잘해줘야 됩니다. 세인트 존스 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어떤 약으로 나오는지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울 증상을 개선하려고 해서 많이 먹나 봐요. 근데 이게 항우울자 작용을 같이 하면 세로토닌 작용을 증가시켜가지고 세로토닌 증후군,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이런 증상들을 일으킬 수 있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혈관 튼튼하게 많이 드시는데 이런 분들이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거 같이 드시면 혈액이 굉장히 증가되고 출혈균이 커집니다. 그래서 주의 있게 먹어야 됩니다. 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빠집니다. 제가 나오고 37초. 네? 교재 37초. 이거 말고 음식하고 관련된 것들 적어놨는 게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 보면 원인요법과 대증 증상요 좋고 약은 다른다. 이런 말이 있는데 다르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나와 있는 약 중에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항생물질, 그러니까 박테리아를 죽이는 약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나 세균을 죽이는 약은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근데 그 외의 약들, 이런 대부분 대응력뿐만 감기하고 감기 증상을 조절하는 약이지 감기 치료제는 없습니다. 인플루엔자 치료제는 인플루엔자를 치료하는 건 없습니다. 감기 치료제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상체 통증에 대한 진통제가 있습니다. 수면제는 다 대증요법 치료제입니다. 백신은 약인가 이런 건 예방약, 약이나 백신 같은 경우는 생백신하고 새백신이 있는데요. 생백신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독소를 줄이는 약한 분들을 넣어가지고 우리 몸의 면역을 이런 병사들을 먼저 준비하는 거죠. 플라우스나 백신은 완전히 죽이 이런 생각을 있습니다. 위에 반응 좀 다른데 생백신에 대한 실제 반응은 막 열나면서 홍역 백신은 나중에 홍역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폴리오 백신은 나중에 폴리오가 나타날 때 근육 저축이 근육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백신 맞을 때 훨씬 더 주의 깊게 관찰을 잘해야 돼요. 플라우스 같은 백신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나는데 조금 잘할 수 있습니다. 독소 반응을 하는데 주의해야 되거든요. 알레르기 반응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의사들에게 얘기해 주죠. 그리고 책에 예방접종을 피해야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게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열이 있을 때 37.3도가 열이 아니죠. 책에는 이렇게 적혀있는데 37.8을 잘못 적은 거고요.
결핵, 천식은 완전 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핵 같은 경우에는 뭐 예방접종을 좀 피해야 되겠지만 심장병이나 천식 이런 거 있는 분들은 예방접종을 더 하셔야 돼요. 특이 체질의 경우도 예방접종을 피해야 되는 거 아니죠. 그 책에 지금 저에 적혀 있는 게 조금 내용이 달라서 좀 틀리거나 그리고 이거는 이런 건 시험 안 봅니다. 잘못 적으니까. 면역어지 치료 받고 있는 분들도 사회신 같은 거 맞을 수 있습니다. 그 설사나 습진물 피부병 있는 경우도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게 피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 주의해야 되는